오늘의 강연 주제가 바로 번아웃입니다. 네, 그 현대인들이라면 좀 한 번쯤 들어본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도 좀 번아웃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마음도 많이 쓰면 스마트폰 많이 쓰면 방전되듯이 방전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진 증후군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번아웃,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내 마음이 다 탔다 이런 거죠. 이 꾸준히 증가를 해서 작년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좀 신경 좀 써야겠다 이렇게 좀 발표도 하기도 했는데요. 스마트폰이 방전됐다고 해서 고장난 건 전혀 네. 아니죠. 여러 번 번아웃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훈장일 수도 있는데 번아웃이 근데 왔는데도 계속 더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가 평소 훈련한 기술만 쓰면 네. 이게 좀 더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번아웃이 왔을 때 내 마음을 좀 잘 위로하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나는 번아웃인가 그렇죠. 아닌가.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좀 갖고 왔는데요. 지금 함께 계신 여러분도 또 시청자 여러분도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정서적으로 지쳐 있다. 두 번째, 일을 마치거나 퇴근할 때 완전히 지쳐 있다. 또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생각만 하면 너무 피곤하다. 여기서 저는 엄청 공감이 가는데요. 네 번째, 일하는 것에 심적 부담과 긴장을 느낀다. 다섯 번째는 업무를 수행할 때 무기력하고 실증을 느낀다. 여섯 번째, 현재 업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다. 일곱 번째, 맡은 일을 하는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여덟 번째, 나의 직무 기여도에 대해 냉소적이다. 아홉 번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쾌락을 즐긴다. 이것도 저는 좀 찔리고요. 자, 열 번째는 최근 짜증, 불안이 많아지고 여유가 없다입니다. 네. 저희가 이 체크리스트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몇 개 이상에 해당되면 번아웃 증후군인가요? 네, 보통 한 3, 4개 이상이면 좀 내가 지쳤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사용하지만 좀 허무하다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뭐 과연 여기에 해당이 3개도 안 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질문이 많지만 크게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 그 질문들이 한 3분의 1 있고요. 네. 나머지 두 번째는 에너지가 떨어졌는데도 열심히 사는데 전에보다 성취를 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감이 떨어지는 질문이 한 또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은요. 이게 의외로 또 공감 에너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따뜻한 소통을 했던 분도요. 마음이 지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까칠해지는 그런 경험 하시죠. 그렇게 3개로 좀 나누어져 있죠. 말씀드렸지만 네. 병은 아니고 열심히 살았구나. 좀 충전이 필요하겠네. 이런 좀 생각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죠. 해당 사항이 좀 있으시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는 완전 번아웃 증후군이다 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교수님께 네. 이 번아웃 증후군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한번 교수님의 제안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번아웃 그리고 번아웃이 됐을 때 어떻게 좀 내 마음을 다시 잘 도닥거려서 충전해 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의 주인공은 마음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번아웃이 아니라 마음인데요. 어떻게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좀 연구 개발들이 많이 되어 계시나요? 나는 마음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살기 바빴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다 지금 마음의 전문가세요. 그래서 내가 느끼던 안 느끼던 우리가 주로 연습한 마음에 대한 기술들이 다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 조정, 영어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나는 특별히 뭐 마음 조정을 훈련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다 이미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자유에 대한 욕구가 있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이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렇게만 살면 뭐 나한테 주어진 역할들을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조정을 꾸준히 배워 나갑니다. 내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자, 그게 뭐 직장이든 뭐 엄마 아빠든 뭐 학생이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자유에 대한 욕구를 누르고 에너지를 써서 마음을 조정해서 달리게끔 하죠. 이거 엄청 좋은 마음에 대한 기술입니다. 마음 조정이 돼야 합니다. 잘 돼야 생존도 하고 내가 원하는 성취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얘는 이제 마음의 에너지를 쓰는 기술이다 보니 그냥 마음 조정만 많이 하다 보면 마음이 지칠 수가 있죠. 느끼시지만 요즘 점점 좀 처리해야 될 일들의 양이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죠. 그러다 보니 세계보건기구에서 신경 쓸 정도로 이렇게 좀 늘어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가 이 마음 조정은 익숙한데 마음 충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훈련할 틈도 없이 좀 달리기만 하는 게 우리 삶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 드리면 특히 어르신들은 여기에 있다 하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백지영 씨 가수분 노래 가사 같은데요. 실현했더니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프다. 여기 혹시 뭐 연애가 좀 어려울 때 아니면 헤어짐을 경험했을 때 심장 말고 혹시 다른 데가 아픈 경험하신 분 있으신가요? 뭐 배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뭐 그렇진 않죠. 정확하게 여기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시다시피 여기서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 마음이 있는 곳은 요 안이죠. 그래서 컴퓨터에 한번 비유해 보면 컴퓨터의 본체 하드웨어가 뇌쯤 되고 소프트웨어가 마음쯤 되죠.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거 뭐 우문이죠. 우문. 한 개만 문제가 돼도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요,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잘 충전해 주려면 뇌를 잘 관리해 줘야 됩니다. 하드웨어가 엉망인데 뭐 충전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는다가 쉽지 않죠.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던 어느 날 감기가 찾아왔다. 다 경험하셨죠. 마음이 몸에 영향을 준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감기에 걸렸다. 여기 감기 걸렸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다. 뭐 이런 느낌 경험하신 분 있으신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생각하시지만 마음과 몸이 따로 놀고 있으면 안 될 일도 없는 일인데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의외로요, 마음을 잘 충전시키고 관리하려면 마음, 뇌, 몸을 함께 보살피는 게 중요하고, 하도 마음, 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그런 것만 좀 보는 분야를 뭐 정신신체 내지는 마음, 몸 의학이라고 하고, 저는 연구는 좀 그쪽을 하고 있는 의사인데요. 이거는 쥐의 등입니다. 미국의 한 마음, 몸 쪽을 연구하는 교수가 본인 연구를 소개해 준 건데요. 연구를 위해서 이 쥐한테 너무 미안한데 쥐의 등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피부가 힐링될까, 날까를 본 건데요. 맨 위에 보면 어떠세요? 완전히 금방 잘 아물었죠. 이 쥐들도 위로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건강한 쥐와 함께 아픈 쥐를 놨더니요, 저렇게 힐링이 잘 됐습니다. 근데 쥐도 고독을 느낄 수 있는 건가요? 맨 아래를 보면 전혀 아물지 않았죠. 쥐를 혼자 독방에 뒀더니요, 전혀 아물지가 않았어요. 중간쯤 힐링이 왔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 친구지는 아니더라도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소음이라도 저렇게 넣어줬더니 그럭저럭 상처가 아물었다는 거죠. 이 피부도 이렇게 영향을 이 마음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야들야들해 보이지만요, 이 국경선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에 예민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체적으로 스트레스 시스템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은근히 그래서 마음과 피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자외선이나 찬바람에 피부가 손상되는 거야 뭐 당연하다 싶은데 전혀 상관없는 심리적 스트레스에 또 이 영향을 받죠. 주름과의 관계 연구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찡그러지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주름이 같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죠. 심지어는 순전히 심리적 스트레스로요, 아토피 피부염 오래 앓은 분처럼 피부가 완전히 상해서 오시는 경우도 가끔 제가 볼 정도이죠. 그러다 보니 거꾸로 마음이 좋아지면요, 얘가 변화가 먼저
일어나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좀 잘난 체 할 수 있는 순간이, 내과 선생님들은 이렇게 막 피검사도 해야 진단이 호전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저희는 딱 들어오는 순간 얼굴 진단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 한 25년쯤 정신과 의사를 했는데요. 3년 전에 제가 좀 큰 실수를 몇 번 하고는 얼굴 진단을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보톡스 시술이 늘어나면서 보톡스로 얼굴 주름을 피고 오시니 제가 알 길이 없는 상황인데요. 일본 피부과 의사들이 이런 연구를 또 거꾸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보톡스 시술로 주름을 폈더니 우울 증상이 호전이 오더라. 사실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음, 뇌, 몸 세 개 중에 뭐를 제일 먼저 관리하면 좋을까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뇌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있는 뇌가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 몸도 건강할 수 있겠죠.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치매뇌로 보이세요? 네, 오른쪽. 치매가 뭐냐? 이 뇌가 작아지는 병입니다. 이렇게 뇌세포가 깔끔해야 되는데요. 뇌세포 안과 밖에 안 좋은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가 작아지는 병이 사실은 치매인데요. 뇌가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 몸도 건강할 수 있겠죠. 요즘 어르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병이 바뀌었어요. 암이 아니라 거의 100% 치매죠. 진짜 무서운 병입니다. 내가 나를 까먹고 또 가족들 너무 고생시키니 어르신들이 건망증 느낄 때 걱정돼서 저의 진료를 보러 오시는 거는 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요즘 50, 40, 30, 심지어는 청소년 친구들도, 제가 청소년 1000명 이렇게 강의 녹화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궁금해서 건망증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500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진짜 치매가 와도 건망증이 오지만 30대 직장인분들도 많이 오세요. 이상한 건망증을 저한테 호소하세요. 말하는 방법을 까먹었다. 이제 공감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럴 수 있죠. 의외로 뇌가 지치면, 번아웃이 찾아오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인데요. 또 되게 슬프게도 해석합니다. 심리적으로는 마음이 지치면 오늘이 싫어진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슬프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오늘 번아웃 강의하는 시간인데 왜 저 의사가 저렇게 치매 이야기를 할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치매 예방은 몇 살부터 하면 제일 효과적일까요? 칠순? 환갑? 네, 정답은 오늘이죠. 네,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관리랑 치매 예방이 다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매일매일 마음 관리를 한다는 건 매일매일 뇌 관리를 해주는 거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치매 예방이 되는 거지, 나이 들어서 그때부터 요이땅 치매 걸릴까 봐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치매 예방이 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서로 다른 70세 여성분의 뇌 사진입니다. 일견 보기에도 오른쪽 뇌가 좀 더 나이 든 것 같다, 이런 느낌 오시나요? 이 까맣게 된 부분들이 뇌세포가 사라진 부분입니다. 열심히 사신 70세 여성분이었는데 이게 뇌관리, 마음관리는 잘 안 됐던 걸까요? 이렇게 좀 노화가 진행돼서 결국 치매로 진행이 돼서 되게 슬픈 인생의 후반부가 되셨어요. 여기 같은 70세 여성분인데요. 엄마, 이모가 다 치매였습니다. 계속 찜찜하셨겠죠. 그러다가 칠순 되셨을 때 건망증이 느껴지니까 겁나서 저한테 오셨는데, 뇌사진을 찍었더니 20대 뇌를 유지하고 계세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7, 80에 20대 피부를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뇌는 많이 있으세요. 반대로 60 간 넘었는데 벌써, 흔하진 않지만 치매로 벌써 진행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죠. 이 여성분께도 여쭤봤어요. 내 몸, 뇌, 마음을 위해서 꾸준히 하신 게 있죠? 여쭤봤더니 좋은 줄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데 30대부터 꾸준히 수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물 싫어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내일부터 다 수영장 물에 들어가시라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 이게 이렇게 뭔가 꾸준히 하는 게 그 어떤 거든 있다는 거죠. 작년에 아주 의미 있는 연구가 하나 발표됐는데요.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에
우리가 인지 기능이라 그러죠. 뇌의 기능을 인지 비축 분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얼마나 잘 놀았냐를 측정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보는데요. 책도 읽고 뭐 편지도 쓰고 이런 인지 활동을 내가 평생 얼마나 했냐 더하기 사회적 활동, 여행도 가고 친구들이랑 맛집에서 수다도 떨고 뭐 그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평생 잘했냐를 합산하고 또 하나 마지막 사회적 관계의 정도, 내 마음을 열어서 공감 소통할 수 있는, 위로를 받고 나눌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얼마나 있느냐, 요 세 개를 이제 합산한 거를 아주 어렵게 인지 비축분이라고 하는데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요, 너무 슬프게 나중에 한 4분의 1 정도한테 치매가 찾아왔는데 인지 비축분, 그러니까 잘 노신 분들은 훨씬 치매에 덜 걸린 걸로 나왔는데, 더 황당한 결과는 뇌에 사후에 부검을 다 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훌륭한 뜻으로 좀 연구에 허락을 하셔서 뇌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실제로 영상이 아니라 부검을 했더니 뇌는 치매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많이 망가졌는데 잘 노신 분들, 인지 비축분을 쌓인 분들은요 치매 진단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뇌가 손상이 돼도 잘 놀면 이게 뭔가 더 회로가 고성능화가 되면서 버틸 수 있다는 그런 연구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논다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건강해지느냐? 뭐 이것저것 있지만 뭐 제일 쉬운 거 뭔가요? 운동. 이 운동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보면요 10%를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운동 꾸준히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나머지 우리 청중분들은 왜 운동 안 하세요? 운동하면은 건강에 나쁜 걸로 아셨죠? 좋은 줄로 아셨어요? 근데 왜 안 하는 걸까요? 이게 다 오늘 주인공인 마음이란 녀석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복잡한 일들입니다. 생각과 행동 사이에 마음이 없는 거는요 행동화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손 올려보세요 하는데 이 이야기에 난 죽어도 안 올릴 거야, 싫어, 뭐 이런 저항이 안 생기죠. 왜냐하면 이건 그냥 중간에 마음이 없어요. 근데 운동은 왜 이렇게 하기가 어렵냐? 태어날 때부터요 운동이 싫은 채로 태어나는 마음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화끈하게 살다가 확 가자라고 태어나는 마음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요 원래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운동이 좋다고 생각이 지시해도 중간에 있는 마음이 싫어해버리면 행동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좀 마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 마음 관리하면 자꾸 스트레스 안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하죠.